김민재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이 조만간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바이에른 뮌헨의 상황을 살펴보면 김민재,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이 주전급 센터백들이 3명이나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시즌은 투엘 감독이 3백을 쓸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리카 헤르난데스가 나가니까 파우 토레스도 김민재와 별개로 노린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워커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투엘 감독이 다음 시즌을 구상하면서 김민재,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이 3명의 센터백 자원에 더해서 3백에서 뛸 수 있는 2명 정도의 선수를 더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백에서 뛸 수 있는 자원들을 한 5명에서 6명까지 늘리는 그러한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3백을 쓰게 된다면 일단 김민재는 왼쪽에 설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알폰소 데이비스가 공격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공간을 커버하는 역할을 아마 김민재에게 줄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김민재가 중앙, 더리우트가 왼쪽에 배치될 수도 있지만 일단 김민재가 왼쪽에 배치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김민재의 역할은요. 투엘 감독이 첼시를 이끌 때 리디거의 역할과 상당히 유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투엘 감독이 첼시에서 3백을 활용할 때는 리디거, 실바, 아스필리쿠에타 요 3명의 3백이었고 왼쪽에 리디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첼시는 수비 라인을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팀 중에 하나였어요. 투엘 감독이 애초에 공격적인 축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볼을 점유하는 걸 좋아하니까 일단 수비 라인을 높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투엘 감독이 왼쪽에 알론소, 오른쪽에 제임스를 활용해서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선수들이 바로 리디거와 아스필리쿠에타 3백의 왼쪽과 오른쪽에 배치되는 선수들이었습니다. 일단 윙백의 공간을 넓게 커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공격을 할 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일단 첼시를 상대하는 상대팀 입장에서는 첼시의 수비라인 앞쪽에 배치된 선수들을 당연하게도 한 명 한 명 확실하게 수비가 붙어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 혹은 오른쪽 센터백을 높게 끌어올려서 공격에 가담시킬 때가 많았거든요.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특히나 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전방에 패스를 줄 곳이 없으니까 수비수가 비교적 앞에 있는 미드필더나 공격수, 윙백 이런 선수들보다는 압박을 덜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직접 수비수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 걸 투엘 감독이 많이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리디거 또한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순간적으로 측면에서 중앙 미드필더, 공격수, 윙백 이런 선수들하고 계속해서 좁은 공간을 만들고 패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위치에 머무를 때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 첼시가 공격을 전개할 때 중앙 미드필더, 최전방 공격수, 그리고 윙백 이렇게 앞쪽에 있는 선수들은 모두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때 리디거가 후방에서 볼을 끌고 올라와서 하프라인을 넘어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순간적으로 상대팀 수비가 리디거가 올라오기 때문에 리디거 쪽으로 움직이면 그 순간 리디거가 주변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이러한 방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플레이는 지난 시즌 김민재가 자주 했던 플레이였죠. 앞쪽에 로보트카, 지엘린스키, 마리오 후이 이런 선수들이 압박을 당하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김민재가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상대 수비를 당황하게 만들고 이때 순간적으로 김민재가 자기가 압박을 받는 순간 비어있는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준다. 이러한 형태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투엘 감독도 김민재의 이러한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투엘은 리디거가 왼쪽 센터백에서 뛰지만 오른발을 쓰는 선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김민재 또한 왼쪽에서 뛰지만 오른발을 쓰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투엘 감독이 오른발을 쓰는 리디거를 오히려 빌드업할 때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사용을 했어요. 예를 들면 리디거가 볼을 잡고 있을 때 당연히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윙백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도 있지만 일단 리디거가 올라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한쪽 측면에서 선수 숫자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첼시의 공격 방향이 왼쪽으로 쏠리면 상대의 수비도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리디거가 오른발을 쓰니까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볼을 접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강점이 있냐면 접고 들어왔을 때 경기장을 넓게 바라볼 수가 있죠. 마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접고 들어오는 측면 공격수들처럼 리디거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편을 넓게 바라봤을 때 상대 수비가 한쪽에 쏠려 있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이때 르디거가 반대편으로 정확한 롱패스를 뿌려주면서 순간적으로 첼시가 한 번에 반대편 방향 전환을 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르디거가 볼을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상대팀들이 르디거 쪽으로 쏠리면서 약간 한쪽 측면으로 쏠리고 있어요. 르디거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르디거가 선수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걸 보고 한번 오른발로 접습니다. 접으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르디거가 반대편을 넓게 바라보면서 오른발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때 반대편에서 뛰어들어가는 첼시의 오른쪽 윙백 제임스에게 정확한 롱패스를 뿌려주면서 순식간에 첼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이 되면서 순식간에 반대편 공간을 확실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르디거가 볼을 끌고 올라오는데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가 왼쪽에서 첼시의 공격이 시작되니까 한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그 순간 르디거가 약간 오른쪽으로 볼을 접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팀이 앞쪽에 있는 선수들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르디거에게는 압박이 덜 들어가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순간 반대편에 비교적 선수가 부족한 이 공간에서 첼시의 선수들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르디거가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야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곧바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뿌려주죠. 그래서 물론 이 패스가 정확하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르디거의 패스가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들어가면서 르디거의 패스가 사실상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뿌려주는 패스처럼 파이널 패스가 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투엘 감독도 아마 김민재가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왼쪽에서 뛰다가 순간적으로 오른발로 볼을 잡아놓은 다음에 반대편에 뛰어가는 로사노나 디로렌초에게 롱패스를 정확하게 한 번에 뿌려주는 이러한 형태를 분명히 봤을 거기 때문에 아마 김민재의 롱패스 능력을 이렇게 활용하지 않을까 싶고, 특히나 르디거는 어떠한 플레이까지 했냐면 르디거가 볼을 끌고 올라왔을 때 아까랑 마찬가지로 앞선에 패스를 받아줄 수 있는 선수들이 모두 압박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기본적으로 르디거가 매우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거리가 가까워져 있어요. 마치 미드필더 같은 위치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앞선에 있는 선수가 전방으로 뛰어들어갈 때 르디거가 스루 패스를 넣어주면서 공격수의 공간 침투를 살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르디거의 패스,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지금 이 선수가 하베르츠였거든요. 하베르츠가 뛰어나가는 공간으로 정확하게 패스를 뿌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김민재 선수도 당연히 패스가 좋은 선수고 특히나 스팔레티 감독이 계속 패스해라 이런 압박을 받으면서 실제로 지난 시즌을 기점으로 김민재의 전진 패스 능력이 정말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엘 감독이 르디거에게 요구했던 저렇게 공격적인 역할을 충분히 김민재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어떤 게 있냐면 르디거 쪽에서도 볼을 끌고 올라가지만 반대편에 있는 아스플리쿠에타도 볼을 끌고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반대로 한쪽 측면으로 쏠리게 되죠. 그러면 이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르디거가 뒤에서 수비를 보호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한쪽으로 쏠릴 때 왼쪽에서 뛰어가는 첼시의 윙백 알론소, 그리고 르디거 또한 순간적으로 이 공간으로 치고 달려나가면서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머무르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첼시가 오른쪽에서 공격을 하다가 르디거가 올라가니까 르디거 쪽으로 볼을 보내주면서 르디거가 정말 상대의 페널티 박스 앞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뿌려주기도 하고요. 직접 중거리 슈팅을 기록할 때가 매우 많았었죠. 그래서 실제로 르디거가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도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공격적으로 3백의 왼쪽과 오른쪽 중앙 수비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나왔던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첼시가 오른쪽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 상대의 수비수들도 당연히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데 이때 왼쪽 중앙 수비수 쪽은 당연히 상대팀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 르디거가 이 공간으로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르디거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니까 올라오는 르디거에게 패스가 들어가고요. 르디거가 여기서 볼을 잡아서 여유로운 공간에서
패스를 넣어줄 수도 있고, 이 장면에서는 직접 슈팅을 시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순간적으로 상대의 수비가 한쪽에 쏠려 있을 때 리디거가 중앙 수비수인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넓은 공간, 상대 수비가 없는 공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첼시도 반대편으로 올라와 있는 리디거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디거가 볼을 잡았을 때 아주 높은 위치에서 볼을 잡게 되고요. 이때 순간적으로 상대팀이 한쪽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리디거에게 넓은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리디거가 패스를 뿌려주는 것도 하고요. 직접 슈팅을 기록하는 모습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김민재 선수가 리디거처럼 올라와서 걸출한 슈팅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이긴 하지만, 저런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김민재 선수가 투엘 감독이 리디거를 활용했던 것처럼 3백의 왼쪽 센터백에서 뛴다면 저렇게 높게 올라와서 공격에도 가담을 해주고, 순간적으로 오른발로 접은 다음에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도 해주고, 그리고 당연히 수비 라인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수비수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서 볼을 끊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가 앞쪽에서 압박하는 횟수도 늘어날 거고, 심지어는 뒷공간이 넓기 때문에 뒷공간을 커버하는 김민재의 장기도 발휘될 만한 시간들이 더 많아질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리디거가 램파드 감독이 있을 때랑 투엘 감독이 있을 때랑 활약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램파드 감독이 있을 때 리디거의 히트맵을 보면요, 하프라인을 약간 넘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에서 다 뛰었기 때문에 정말 넓은 활동 반경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하프라인을 그렇게 많이 넘어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투엘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리디거의 움직임을 보면 리디거가 왼쪽 센터백으로 나오면서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심지어는 상대방의 하프 스페이스 지역까지에도 리디거가 올라가서 플레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런 것처럼 투엘 감독은 3백을 쓸 때 왼쪽과 오른쪽 센터백의 전진 능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투엘 감독이 김민재의 영입을 승인했다는 건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보여줬던 공격력, 롱패스 능력, 전방 압박, 뒷공간의 커버 능력, 이런 것들을 높게 평가를 하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리디거가 레알 마드리드로 넘어갔을 때 리디거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투엘 감독이 영입했던 선수가 오른발을 쓰면서 왼쪽 센터백으로 뛰는 쿨리발리였어요. 근데 쿨리발리 또한 전진 능력도 전성기에는 되게 뛰어났었고, 패스 능력도 좋았고, 롱패스 능력, 뒷공간 커버 다 좋았던 선수거든요. 그런데 그 선수의 이 나폴리에서의 대체자가 또 오른발을 쓰는 왼쪽에서 뛰는 센터백 김민재였죠. 그러다 보니까 투엘 감독이 이렇게 오른발을 쓰는 왼쪽 센터백 리디거 때부터 이러한 유형의 선수를 즐겨 활용하는 감독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김민재 선수가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정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다 보니까 김민재에게 부족한 건 공격 포인트다, 이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투엘 감독이 리디거를 썼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김민재가 공격 포인트를 올릴 가능성도 다음 시즌엔 분명히 늘어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